그동안은 영상마다 밑에 설명란에 항상 똑같은 내용이었죠. 오래 걸린다고 주식 투자는. 그런데 어제부터 제가 바꿨어요. 추가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절약 생활을 하면서 모은 여윳돈으로 투자하세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절대 빚을 내거나 1년 내에 사용할 돈은 투자하지 마세요.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듯이 적어도 3년 이상을 주식을 바꿔서 묻어둘 수 있는 돈인가요? 또 오늘부터 월요일 장 열리면 또 매수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매수 클릭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입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매수하세요. 주가는 짧게 보면 크게 하락도 합니다. 한 종목에 많은 비중을 두지 말고 꼭 분산 투자하세요.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세요. 모든 영상은 항상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모든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당연한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과욕은 절대 금물입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고 설명란에 앞으로 계속 늘 것입니다. 장기 투자 말이 그렇지고 어려운 거예요. 투자를 참 쉽게 생각하고 해야 되거든요. 정액 적립식 설명을 드렸잖아요. 매달 돈 생기는 대로 S&P 500, 나스닥 100 기준으로 거기에 추가로 성장성이 있는 종목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꾸준히 사모으는 거예요. 가장 단조로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려워요. 장기 투자의 어려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돼지 저금통에 저금했던 경험들 있으시죠? 문방구 가면 빨간 돼지 저금통 사이즈마다 다 달라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런데 처음에 그 빨간 돼지 저금통을 살 때는 여기다 가득 채우겠다는 그러한 생각이었어요. 누구든지. 도중에 배를 가렸던 경험. 그렇죠? 끝까지 저금통을 다 채운 사람 아마 극히 드물 거예요. 끝까지 꽉 채운 사람보다는 도중에 돼지 저금통에 배를 가른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 돼지 저금통처럼 부동산 투자처럼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주식 투자로 노후 대비 목돈 마련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있어요. 심리학 용어 사전에 self-serving bias라고. self-serving bias.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니 탓, 남 탓, 조상 탓.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잘 되면 내가 잘한 거야. 자신의 성공은 자신의 내부적 특성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실패는 외적 상황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이게 심리학 용어 사전에 self-serving bias예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니 탓, 남 탓. self-serving bias, 심리학 용어 사전에 나오는 이 바이어스가 여기 기사에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홈 바이어스 리스크라고. 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해외 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말 기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잔고 2019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어요. 2년 만에 해외 투자 주식 금액이 5배 이상. 작년 말 2021년 말 기준 해외 주식 투자 잔고가 780억 달러, 지금 1000억 달러 넘었어요. 120조가 넘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780억 달러. 2020년에 이어 높은 증가율 기록. 해외 주식 투자에 약 86%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주식으로의 자금 유입 크게 확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의 전체 주식 투자 내 해외 비중은 4.5%로 낮은 수준. 국내 투자자의 전체 주식 투자한 비중 중에 해외 비중이 겨우 4.5%밖에 안 됩니다. 의외죠? 그만큼
홈바이어스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나왔어요. 홈바이어스 리스크, 자국 내 시장에만 과하게 투자하는 성향이에요. 셀프 서빙 바이어스 말씀드렸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 그 바이어스예요. 홈바이어스 리스크. 자국 편중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국 내 시장에만 과하게 투자하는 성향이에요. 과학적, 통계적 근거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생각, 직관에만 의존하여 판단하는 성향이에요. 자,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채 2%도 안 되는 시장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나라 시장 말고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60%라는 곳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채 2%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시장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작은 시장에 나의 귀중한 노후 대비할 자금을 쌓아둔다는 것은 아주 불안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뢰 가족분들은 세계 1등 시장에, 그것도 개별 종목이 아닌 ETF, 그러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종목 선정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이미 종목 선정은 결정되어 있어요. 가장 세계 1등 시장에 안정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무엇이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 주가 하락 시의 멘탈, 마음 관리예요. 가장 중요해요, 그게. 종목 선정했죠?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 다음에 주가 하락 시에 멘탈 관리.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극히 일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대부분 보면 정말 멘탈 관리 잘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요, 쉽지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25%나 하락을 했어요. 나스닥 19%, 2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연중으로 보면 3월 14일 날은 저점이었죠. 그때는 더 떨어졌었잖아요. 나스닥이 지금 19%지만 그때만 해도 22%씩이나 하락을 했어요. 이런 경우요, 흔치 않습니다. 연도별 해외 주식 투자 잔고하고 나왔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2022년도는 지금 이제 4월인데 2021년도 거의 버금가고 있습니다. 연도별 해외 투자,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2016년도 0.7%, 0.7. 너무너무 작죠? 그 좋은 세계 1등 시장에 투자를 못하고 홈바이어스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요. 자국 내 시장에만 과하게 투자하는 성향.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들이에요. 다 마이너스 15%, 20%씩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디든지 전 세계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표에는 해외 주식 투자한 금액이 700억 달러대죠. 이것은 바로 며칠 전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거예요. 소학개미 해외 주식 125조 보유 사상 최고. 앞으로 분명히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우물 안에서 뛰쳐나와서 세계 이 거대한 1등 시장에 투자하는 금액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이에요. 베팅 인기 종목 당연히 테슬라, 애플 아닙니까? 빨간색 보면 보관 잔액, 투자한 금액이에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1000억 달러가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1017억 달러, 125조 보유. 근데 옆에 파란색은 결제 금액이에요. 사고 팔고 하는 금액. 이것은 낮을수록 좋아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개인이 사모아야지. 어떻게 주식의 타이밍을 안다고 사고 팔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하락 구간이죠. 그래서 결제 금액 오히려 작년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저는 이것은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고 팔고 하는 결제 금액이에요. 그러나 보관 잔액은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봅시다. 국민연금 연간 수익률 현황. 2018년도 마이너스 0.92%. 그때 미중 무역전쟁 한창이었어요. 2018년도에.
그때 삼성전자가 한 주에 몇백만 원짜리가 5월 달에 2018년도 5월 달에 5만 4천 원으로 50대 1 액면 분할을 하고 시작을 한 달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2019년 초까지 고점에서 30% 계속 하락했어요.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하락했죠. 이거보다 하락폭이 더 컸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때 국민연금이 2018년도 마이너스 0.92%. 정말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투자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국민연금 기관이에요. 여기요 10명 20명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백 명이 있어요. 이 주식 이 투자 담당자들이. 그런데 2019년도 11.31, 2020년도 9.7, 2021년도 10.77 많이 벌었죠. 근데 이것이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 실력도 없는 개인 투자자가 S&P 500을 그냥 들고 있어요. 안 팔고. 사서 모으기만 했어요. 그 수익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2019, 2020, 2021 3년 동안 10%대 이상 수익을 냈죠. S&P 500 수익만 못 따라가요. 우리나라의 이 투자자들만 그렇습니까? 세계적인 미국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S&P 500, 나스닥 100 들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말 3.82. 아마 지금까지는 더 떨어졌을 겁니다. 당장의 수익률을 놓고 보면 우리만 떨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 세계적인 또 국내 1등 이런 국민연금에서도 현재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길게 본다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수익률인 것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한 것입니다. 1등 종목에. 국민연금의 주식 자산 내 국내 해외 중기자산 배분 목표하고 나왔습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위에 회색이 해외 중에 대부분이 미국이죠. 밑에 파란색 하늘색은 국내 56대 43이었어요. 20년. 근데 이것이 60대 40, 6대 4로 해외 비중이 점점 더 커지죠. 2022년 목표는 6대 4가 아니라 7대 3입니다. 해외 주식, 국내 주식. 2026년도에는 70대 30이 아니라 71대 29 점점 벌어지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수익률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홈바이어스 리스크 말씀드렸어요. 자국 내 시장에만 너무 과하게 투자하는 성향이에요. 국내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좋은 세계 1등 시장에 겨우 4.5%, 그것도 몇 년 전에는 1%도 안 됐어요. 지금 많이 커진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질문도 아니죠. 나의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현대차, 대기업 도와주고 싶어서 피 같은 돈을,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1등 회사인데 거기 도와주고 싶어서 1등 부자를 내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아니잖아요. 국내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차 도와주고 싶어서 투자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나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넓은 안목으로 홈바이어스 리스크를, 자국 편중 위험을 그거를 깨 나와야 됩니다. 우리 신림가족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림가족분들은 이미 우물 안에서 탈출해서 세계 1등 시장에 가장 안전한 종목에 투자 중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요. 그래요? 뭐 어때요? 이제 시작한 건데 나는 수량을 모아나가면 돼. 이것이 앞으로 2년, 3년, 5년, 7년 해가 갈수록 점점 높은 수익률이 나올 거죠. 이 마음으로 투자를 합시다. 꼭 그래야만 됩니다. 또 하나 셀프 서빙 바이어스 얘기했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 이런 심리학 용어 사전에서 나오는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절대 빚내지 마세요. 당장 오늘 매수 클릭하더라도 손해나도 괜찮죠? 손실나도 괜찮죠?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세요.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